안녕하세요, 손현정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최승욱 파트너를 도와 최승욱의 진짜 주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에 서서 진짜 주식, 최승욱 파트너와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욱의 진짜 주식 세 번째 시간, 오늘도 진짜 주식을 알려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주식 멘토 최승욱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승욱의 진짜 주식, 지금까지 방송으로 딱 2번 나갔을 뿐인데 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도 그럼 이 주식에 대한, 진짜 주식에 대한 정의와 함께 철학도 말씀해 주실까요? 네, 좋은 주식은 진짜 주식은 좋은 주식이죠. 돈을 잘 버는 기업입니다. 과거에도 돈을 잘 벌었고 앞으로도 돈을 잘 버는 그런 종목들을 진짜 주식이라고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어떤 주식의 이름을 정의를 내리는 것은 대부분 뭐 대형주나 또 개별주, 우량주, 또 저가주 이런 정도의 구분이었습니다만 그보다는 과연 내 주식이 진짜 돈을 벌어다 줄 종목, 안정적으로 상승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좋은 종목인가 이런 기준으로 좀 보시라는 말이죠. 그래서 진짜 좋다라는 뜻의 의미에서 한번 진짜 주식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도 진짜 주식의 조건이 맞는 지난 3년간의 이익이 꾸준하게 성장을 했고 올해 나올 실적, 미래의 실적,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실적이 거의 한 100여 종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에 해당이 되는지 그러지 않은데 막연하게 가격이 좋았다고 해서 자 종목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겠죠. 자 진짜 주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의를 한번 다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자 이익 성장이 꾸준하게 이익 성장이죠. 이익이 정체가 아니고 이익이 감소가 아니고 이익이 매년 증가를 한다는 거죠. 자, 지난 2015년도에 50억이고 자, 지난 연도에 뭐 80억인데 올해는 150억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게 꾸준하게 증가할 종목을 말을 하죠. 자, 최근 3년치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게 굉장히 좋죠. 한 해 잠깐 좋았다가 또 안 좋은 경우. 그래서 보통 보면은 영업 흑자 전환이 하는 기업을 좋아하는데 흑자 전환의 기업이 좋긴 합니다. 자, 실적 턴어라운드를 하니까. 그런데 흑자 전환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지난 연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흑자 전환하는 종목보다는 지난 3년 동안 꾸준하게 실적이 늘어나는 종목이 좋겠고요. 자, 미래 실적주입니다. 다음 분기 그리고 그 다음 올해 예상 실적이 잘 나올 종목이죠. 과거에 잘 나왔다고 해서 올해 잘 안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주목해야 되는 건 실적 시즌인데요. 사상 최대 실적. 항상 최고의 재료는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꼭 명심을 하시고 이런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사상 최대가 좋은 이유는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원래 사상 최대지 갑자기 사상 최대가 될 수가 없지요. 한번 여러분들이 종목을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름을 딱 치면 사상 최대인지 아닌지 바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쳐보고 예상을 사상 최대라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죠. 실적이 좋다고 해서 예상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예상대로 나오는 건 아니죠. 예상을 하회할 수도 있고 상회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거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메이저 수급들이라는 거죠. 큰 손들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예상치뿐만 아니라 예상치 이상 실질적으로 실적이 더 잘 나올 종목이라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 몇 종목 사례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사례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모텍도 사례를 드려봤었고 아모텍도 지금까지 매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60일선이 아직 깨지를 않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난 11월 달에 저점 15,000원권에 사셨다면 지금 아모텍은 상당한 수익이 났을 것이고 지금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있죠. 와이솔입니다. 와이솔도 굉장한 실적을 내고 있죠. 지난 연도 영업이익 430, 올해도 한 54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 종목이 와이솔입니다. 21선 60선 타고하죠. 결국은 지난 3년간의 이익 성장이 뚜렷했으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고 수급도 지금도 잘 들어온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을 진짜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동안에 참 좋은 내적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몇 년 동안 60억대에 있다가 지난 연도에 85억의 영업이 나왔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12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 수급도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예상 영업이 원래 120억인데 사상 최대치입니다. 사상 최대치를 상회할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새로운 종목도 한번 보죠. 테라세미콘을 봅니다. 지난 연도에 영업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었죠. 지난 연도 영업이익이 무려 500%나 급증을 했습니다. 250억이 나왔어요. 통상적으로 이 정도로 500%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역기저 효과가 나오죠. 그런데 올해 이러고도 다시 한번 100% 정도 지난 연도 250억의 영업이익에서 올해 500억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OLED 쪽 열처리 쪽의 시장이 얼마나 확대가 되고 있는지는 테라세미콘, AP 시스템
자, 이 피아트론을 보시면 여실히 자 드러나고 있죠. 자, 메이저 수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쌍끌이 수급도 상당히 많이 들어온 걸 봤을 때 원래 예상 영업이 500억을 상회할 건데 원래 예상 영업이익을 크게 넘어설 거라고 보여지죠. 왜 이렇게 잡느냐라는 거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예상치도 좋지만 실제로 분기 실적마다 자 이렇게 잘 나왔으니까 그런 거고, 지난 연도 500% 어떤 종목이 지금 자 500% 영업이 증가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컴투스나 리더스 코스메틱에 1000%씩 나온 거 외에 500% 영업이익이 나오는 종목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테라세미코는 지난 연도에 500%, 올해 다시 100% 해서 560억까지 자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한번 지난주에 잡혔었네요. 코롱. 자, SKC 코롱 PI를 봅니다. 자, 매년 영업이익은 200억에서 300억, 지난년도 한 300억 정도가 나왔었는데 올해는 무려 560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예상 증가폭이 상당하죠. 자, 이렇게 이익이 3년 동안 꾸준하게 증가를 했고 올해 예상 실적이 잘 나올 종목이 바로 자, 동아지리를 마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선, 60선 타고 가는데 지난주에도 한번 동아지리는 계속 잡혔습니다만 지난년도 영업이익이 40억대에서 놀다가 지난년도 영업이익이 12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125억이 나오는데 예상치는 원래 100억을 좀 상회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120억이 나왔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210억입니다. 굉장히 상당한 자 실적이 자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500억에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210억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관수급에 의해서 외국인 수급가에 들어오면서 21선, 61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 예상 영업이익이 210억을 충분히 넘어서리라고 보여지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의 종목들을 수급이 들어오는 큰 손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동아지리를 거래를 했다면 61선, 20선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어디서 내릴 자리가 있나요?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을 한두 종목 갖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좀 바뀔 수도 있는 종잣돈을 크게 만들 수 있는 종목들은 지난 그동안에 와인손이든 또 아모텍이든 동아지리든 참좋은내재 같은 이런 소수의 진짜 주식 몇 종목이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을 확 바꾸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은 결국 이런 종목들을 교체 매매라는 겁니다. A에서 B라는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을 매도를 한다고 해서 자 떨어지는 종목을 매도가 안 될 겁니다. 근데 A라는 종목이 너무 아깝죠. 손해가 많으니까. 자 그런데 A라는 종목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고 B라는 종목에서 수익을 낸다고 생각되면 교체 매매가 될 겁니다. 어떤 종목으로요? 진짜 주식이죠. 지난 3년 동안에 실적이 잘 나왔었고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종목에 수급 들어오는 종목 이런 종목으로 꼭 자 교체 매매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진짜 주식 실전 사례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진짜 주식을 발굴하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 숫자 비교를 우선적으로 꼽아주신 바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기업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그 숫자를 반드시 체크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럼 최승욱 파트너, 이 숫자 비교에는 시가총액 외에도 또 어떤 것을 체크하는 게 좋을까요? 네,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중요하죠. 흔히들 여러분 마진이라고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통상적으로 이 상장사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매출액 대비해서 한 10% 정도 됐죠. 그래서 마진은 한 10%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마진이 10%가 아니라 15%, 20%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왜 그러겠습니까? 기술 자체가 아주 탁월하거나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기업들 아니면 뭐 독보적인 어떤 시장 지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이 영업 마진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잠깐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죠. 자, 영업이익률 마진이 나왔죠. 자, 마진이 높은 이유는 바로 자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거죠. 기술 장벽이 뛰어나고 자 독점권을 갖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평균은 한 10%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과연 영업이익률이 어떤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도어를 만든다거나 이런 뭐 시트를 만드는 정도라면 마진이 3% 4% 이렇게밖에 안 되겠죠. 플라스틱 뭐 원료 만드는 기업 해봐야 3% 4% 이렇게밖에 안 될 겁니다. 근데 자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카지노라든가 이런 조금 자 그런 경우는 뭐 20% 이상 자 10년 뭐 심한 경우는 뭐 50%씩 영업이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평균적으로 10% 이상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일반적으로 15%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오면 마진은 상당히 높다라고 자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을 자 매출로 나눠서 거기다 100분율로 하면 영업이익률이니까 이건 뭐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고, 자 매출 같은 경우는 자 전체 매출은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외국인, 특히 뭐 미국이는 쪽으로는 캐파가 중요한 데는 매출을 중요시 여기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죠. 자, 이걸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에 자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총 매출액이 자 예를 들어
천억이라고 치죠. 1,000억 정도의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가 예를 들어 한 500억 정도가 되고 광고라든가 이 판관비가 예를 들어서 한 200억 정도, 그리고 관리비를 만약에 100억 정도로 잡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충 빼면 한 800억을 빼는 거니까 영업이익은 대략 한 200억 정도가 납니다. 그러면 마진은 20% 정도로 자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관점에서 보면서 최근에 실제로 마진이 좋은 종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자 직접 종목을 하나씩 찍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마진이 몇 프로인가를 꼭 보시면서요. 자, 마진 좋은 종목들을 실제로 사례를 통해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뉴파워 프라이즈를 한번 보죠. 예, 자, 뉴파워 플라즈마를 자 보시면 원격 플라즈마를 만드는 기업이 바로 뉴파워 플라즈마인데 보죠. 영업 마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업 마진이 지난 2015년도에 15%, 그리고 지난 연도에 18% 정도의 마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500억에 지난 연도 영업이익은 120억 정도의 마진이 18%입니다. PR 10배가 아니라 15배 이상도 꽂혀줄 수가 있겠죠.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겠고, 앞으로도 그렇죠. 자, 이 전체적인 매출의 볼륨보다 이익을 많이 낸다는 것은 자 그만큼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거에 자 되겠죠. 뉴파워 플라즈마는 영업 마진이 거의 지난 연도 한 18%입니다. 굉장히 주목을 하셔야 되는 자 종목이고, 여러분은요 최근에 일자리 때문에 주목하는 종목이 있죠. 자 보시면 사람인 HR을 한번 봅니다. 사람인 HR은 요즘 수급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 보이네요. 외국 기관들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난 2015년도에 15%의 영업 마진이 나왔고, 지난 연도 영업이익은 18%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지난 연도 영업이익이 전체적으로 한 130억 정도 나왔었고요. 자, 올해는 지난 연도보다 좋다고 했으니까 올해 사람인 HR은 사상 최고치, 자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가 예상이 됩니다. 자, 이거는 뭐 주담하고 통화를 해봤는 결론인데요. 자, 그러면 지난 연도 134억에 18%입니다. 그러면 지난 연도보다 좋다면 만약에 10% 잡아서 150억만 잡더라도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의 PR 가지면 한 1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마진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때요? PR 10배 이상을 꼽혀줘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적정 시가총액은 2천억 정도라도 비싸다고 보기가 어렵죠. 자, 그러면 왜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는가를 알겠죠. 사상 최대 실적에 마진이 지난 연도 기준에 했을 때 18%고 그 전에 15%였으니까 마진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영업 마진이 20%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결론이 되겠죠. 자, 외국인들, 기관들 수급 들어오니까 자 사상 최대 실적과 수급까지 들어오는 아주 좋은 종목이라 봐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사람인의 차를 보셨고 TCK를 한번 볼까요? 자, TCK를 자 보시면 TCK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1,500억입니다. 그러면 1,500억이면 일반적으로 한 15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면 되겠죠. 지난 연도 지난 연도 영업이익은 270억. 자,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네요. 70%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근데 놀라지 마시고요. 마진이 무려 30%. 소재 기업이 좀 그런 경우가 있죠. 장치나 이 장비 소재 부품 쪽보다는 소재 기업들이 마진이 높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SK 머티리얼즈도 그렇듯이요. 자, 그래서 TCK 같은 경우는 고순도의 흑연 부품이다 보니까 마진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거의 한 30% 정도 마진이 나오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390억입니다. 자, 그러면 단순히 자 마진이 만약에 10%대나 해서 PR 10배만 곱해줘도 거의 3,900억 정도가 되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 1,500억은 상당히 낮죠. 근데 마진이 30%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TCK의 주가 흐름은 매우 좋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최소한 하반 경직성은 보이라고 보여지네요. 이번에 정별이 만들어졌고 기관 수급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TCK는 이제 시장을 한다라고 자 보시면 되겠고, 쉽게 자 꺾이지 않을 종목으로 자 TCK는 자 주목 좀 해보시고, 뭐 지금 반도체 장비도 좋지만 소재 관련한 기업도 이제는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맞겠죠. 자, 미는지를 봅니다. K뱅크 관련해서 이 셔틀뱅크의 지분을 40% 갖고 있는데 이거 가상계좌 서비스의 국내 1위입니다. K뱅크의 직접적인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우리가 한국전자금융 그리고 나이스 자 평가 종목 그리고 미네인지 이들 종목이 K뱅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자 드렸었고요. 영업이익을 봅니다. 지난 2015년도에 11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고 지난 연도 영업이익이 150억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마진이 39%까지 나왔습니다. 그전에도 그렇고 40%도 정도 나왔고 2년 연속 거의 40% 정도의 마진이 나왔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250억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만약에 마진이 10%만 나와도 지금 현재 시가총액 1,500억은 싼 건데 마진이 지금 40%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엔진은 많이 올랐어도 자 만약에 추가로 수급이 지금 안 들어오니까 지금 수급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수급이 개선이 되게 되면 민엔진은 자 기간 수급만 보고더라도 좋을 것 같네요. 만약에 21선 지지를 받고 있는데 21선 깨고 61선까지 오면 여러분들은 수급 갖고 한번 민엔진 한번 거래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반도체 소재 쪽으로 SK 머티리얼즈 봅니다. 자, 최근에 이 산불화 질소뿐만 아니라 특히 마진이 좋은 모노실란으로 뭐 대박을 치고 있는 자, SK 머티리얼즈입니다. 지난 연도 영업이익만 1,500억,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을 1,500억을 자, 거두는 기업이 바로 SK 머티리얼즈인데 SK 머티리얼즈가 지금 시가총액이 2조가 좀 안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비싼 게 느껴지겠죠. 지난 연도는 1,500억인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1,900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마진이죠. 마진이 33%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33%에 자 지금 1,900억이면 자 만약에 마진 10% 잡아도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자 1조 9천억이니까 비싼 게 아닌데 마진이 33%입니다. 그래서 위 SK 머티리얼즈가 이렇게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신고가를 깨면서 계속 우상향을 가는지를 알 수가 있죠. 지금 이미 시총은 2조지만 원래 예상 영업이익은 1,900억이라는 것 주목하시고 33% 정도의 마진이 나온다는 것을 또 주목하시고 아래쪽에 최근에 기관수급 다시 들어오는 걸 봤을 때 자 신고가를 다시 한번 재탄환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진이 좋은 종목 중에서 최근에 헬스케어 장비 업종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헬스케어 업종 중에서 아이센스도 한번 보시면 자 아이센스가 마진이 한 2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안정적인 모습 보이네요. 오늘 이번 주에 나왔던 종목 중에서 좋아하는 게 디오였죠. 디오가 기간 수급이 상당히 좋게 들어오고 있는데 디오의 마진은 영업 마진은 상당히 좋습니다. 거의 한 30% 정도 디오의 영업 마진이 있죠. 자 그리고 디오 또 인바디도 이번 주에 좋았죠. 인바디가 보시면 아래쪽에 최근 4월달 들어서 외국기관 수급 들어오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바이오와 제약업 정도 돌았습니다만 이번에는 의료 장비 쪽으로 헬스케어 장비업 쪽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영업이익의 볼륨은 조금 자 적습니다만 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4천억이 조금 안 됩니다만 지난 연도 영업이익은 220억 올해 예상 영업이 250억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 조금 많은 거 아니냐 영업이익이 좀 볼륨이 적은 건 아니냐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마진이 27% 가깝게 나오고 있으니까 실제로 어때요? 영업이익이 그렇게 낮다라고 보기도 자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뷰옥스나 휴비츠 또 이런 디오, 인바디 같은 대부분의 헬스케어 장비 업종은 수출 비중도 높지만 마진이 굉장히 높다는 거에 주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영업이익과 함께 실전 사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또 잠시 후에 쉬었다가 또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일본의 젊은 주식 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 숫자 비교와 또 주식 부자가 되기 위한 투자 철학에 대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첫날의 빅쇼트란 영화 이야기에 이어서 젊은 주식 부자들의 이야기도 매우 흥미로웠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로 주식시장의 비밀을 밝혀주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최승욱 파트너,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은 확률 이야기입니다. 제가 늘 이 방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확률적인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자, 우리는 그냥 정보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기업에 대한 뉴스 정보만 많이 체크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화장실을 가든 운전을 하든 어떻게 하면은 적게 읽고 많이 먹을 건가 항상 확률적인 생각을 합니다. 또 확률 승률도 높을 방법을 찾아서 늘 확률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간단한 확률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행위들이 실제로 보면 확률과 전혀 상관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에 대한 이 룰렛 얘기를 갖고 한번 잠깐 해보죠. 룰렛 게임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2만 달러를 가지고 실제 시뮬레이션을 돌렸었던 사건이었죠. 2만 불을 4만 불로 만드는 가장 최적화된 방법 확률을 찾아봤죠. 그럼 어떻게 하면 가면 자 룰렛 게임을 통해서 2만 불을 4만 불로 바꿀 수 있을까라고 실험을 했고 자 그 과정에서 가장 안전한 배팅, 가장 확률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승부는 1달러입니다. 2만 불을 가지고 나누어서 1달러씩 계속 각 뭐 번호나 호수나 색깔
또 이런 데다가 다양하게 갔었죠. 1달러씩 베팅을 했을 때 2만 불 갖고 4만 달러를 딸 수 있는 확률은 불과 11%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자 에라 모르겠다 나는 단판으로 걸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빨간 색깔 까만 색깔이 있는데 이 보면 홀수가 적색이고 자 이 보면 짝수가 보면 반대네요. 짝수가 이게 홀수고 여기 보면 색깔과 조금 다르네. 그래서 짝수든 홀수든 한 군데다 배팅을 하는 거죠. 2만 불 에라 몰라 나는 한 군데 홀수든 홀수 짝수면 짝수 아니면 흑색이면 흑색 적색이면 적색을 딱 갔을 땐 하우스 목이 있으니까 이 카지노 몫이 있으니까 그거를 빼고 자 확률을 내면 47%입니다. 일반적으로 50% 생각할 수 있죠. 47%입니다.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생각보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나누어서 잘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매매에서도 그렇죠. 분산 투자한다고 많은 종목들을 나눠서 장기로 가져간다고 수익이 나는가요? 아니죠. 오히려 집중 투자로 두세 종목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결과치가 나은 경우가 실제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 외로 여러분들이 안전한 승부보다 오히려 가감한 승부, 위험하다, 리스크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는 게 확률은 훨씬 더 높다라는 말씀을 자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영화 보죠. 동전과 주사위는 기억력이 없다. 동전이 앞면이 나오면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나요? 예, 확률은 뭐냐면 많이 평균적으로 나오는 확률이죠. 앞면 동전을 던졌을 때 1000회 정도 던졌을 때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5대 5입니다. 50%죠. 근데 빈도율은 자 만약에 1000회를 하게 되면 확률이 수렴하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는 빈도율이죠. 예를 들어서 앞면이 3번 나왔다. 만약에 10번 던졌는데 30%죠. 자 빈도율이 뒷면이 만약에 7번이 나오면 70%입니다. 그러면 자 빈도율이 낮은 거는 앞면이 나온 거고 자 그러면 뒷면이 나온 거는 70%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에다 배팅을 한가요? 뒷면은 많이 나왔으니까 앞면이 적게 나왔죠. 이거는 극단적으로 보면 앞면이 만약에 2번이 나오고 뒷면이 8번이 나오면 여러분 어디에다 배팅할까요? 앞면에 배팅하게 됩니다. 그래서 빈도율이 낮은 게 앞면이죠. 빈도율이 확률보다 낮은 확률이 50%니까 낮은 쪽으로 배팅하는 심리가 바로 이 균등 시스템입니다. 밸런싱 시스템이라는데 이런 것은 여러분 실제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떨어진 종목을 자꾸 사고 올라가는 종목을 자꾸 파는 그런 패단으로 이어지게 되죠. 자, 균등 시스템에 관련한 사례를 봅니다. 1913년도 실제로 이 몬테카를로 카지노 사건인데 역사의 전후무한 사건으로 남아있죠. 룰렛에서 26번 연속 짝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5번, 10번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홀수에다가 걸죠. 왜냐하면 균등 시스템에 의해서 반대로 빈도율이 낮은 쪽 그러니까 홀수 쪽으로 자꾸 배팅을 합니다. 결국 26번 나왔고 그 확률은 무려 5억 분의 1의 확률로 됐죠. 결국 카지노가 자 모두를 다 먹는 상황이 된 거고요. 자, 그다음에 LTM 사건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고 자 이거는 뭐냐면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해서 자 이 가격이 일정한 어떤 밴드 정규 분표 안에 있다가 만약에 떨어지면 올라갈 것이고 다 올라가면 떨어진다고 박스권 안에 회귀한다는 이론이 바로 효율적 시장 이론이고 이거를 만든 LTCM을 만든 사람은 다 노벨 경제학자들이죠. 그러나 결국 러시아 모라토리엄이 되면서 무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14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들을 잃으면서 파산하게 됩니다. 그 반대에 먹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추세 추종자들이 이들이죠. 필던이나 존 헨리, 매니베스트인데 이들은 균등 시스템을 믿지 않는 것이죠. 효율적 시장 이론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 추세는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큰 돈을 벌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몇 점을 보죠. 자, 대부를 한번 볼까요? 자, 대부 시스템이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행보를 하다가 계속 박스권으로 간다고 생각하죠. 떨어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추가 매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있고 자 메리포스트도 한번 봐봅니다. 자 메리포스트 오랫동안 행보를 하다가 급락을 하게 되는데 박스권에 놀다가 이탈을 하게 되니까 계속 물타기를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크게 잃게 되는 것이고 자 반대로 최근에 제가 여러분한테 많은 사례를 드렸던 참 좋은 내조를 보죠. 참 좋은 내조는 오랫동안 박스권에 있었죠. 그러면 박스권에 올라가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균등 시스템에 의하면 빈도율이 낮은 쪽으로 배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효율적 시장 이론에 의해서 올라가면 자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생각으로 매도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박스권을 뚫고 참 좋은 내조는 지금까지 좋은 수익을 주고 있고요. 많은 종목군들 BH를 한번 볼까요? 자, BH는 어마어마한 급등이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추세 없이 비추세로 놀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 박스권 이때만 해도 효율적 시장 이론이 맞겠죠?
예. 그러나 자, 그 박스권을 이탈하고 나서 지금까지 비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파는 쪽으로 적게 먹고 많이 있는 쪽으로 해서는 절대 수익이 안 난다는 말씀을 확률 이야기를 해서 오늘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어려운 주식 이야기를 이렇게 재밌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한 번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자, 최승욱의 진짜 주식에서는 또 시청자 참여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퀴즈 먼저 함께 보실까요? 오늘의 퀴즈는 다음 중 로봇 관련주가 아닌 것은입니다. 자, 1번 우리은행, 2번 로보스타, 자, 3번 유진로봇, 4번 DST로봇입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30분께 대박 화분을 증정합니다. 자, 그럼 퀴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와은의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이벤트 배너를 클릭하신 다음에 방송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벤트 참여 기간은 최승욱의 진짜 주식 방송 시작한 시간부터 일요일 밤 12시까지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당첨자 발표는 매주 화요일 오후 6시에 해당되니까요. 여러분들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강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파트너께서는 진짜 주식에서 또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이익성장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익성장의 기준을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의 증가로 꼽으셨는데 다음 주부터 당장 이 공략 가능한 이익성장주 궁금한데요. 이번 주는 어떤 종목이 포착되었나요? 네, 3년간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종목이 되겠죠. 이런 종목을 제가 존속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식에게 물려주는 종목도 역시나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실적이 나온 종목이 되겠죠. 자, 화면을 통해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는 동아지진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이익 성장주로 말씀을 드렸고 이미 방송이 이때 이제 첫 방이었으니까 동아지진은 이 시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그 전에 이미 여러 제자분간 이미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고 있던 종목이었었고 여러분에게 소개하던 자리는 바로 이 자리가 됐었죠. 우리가 굳이 이들이 갖고 있는 이 실드 머신 공법으로 어마어마한 실적을 거둔다라는 것은 굳이 몰라도 지난 연도에 사상 최대 120억, 원래 210억까지 나옵니다. 자, 이런 이익 성장을 모르고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로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동아지진은 절대 매매할 수도 없고 개인들은 전혀 관심이 없죠. 그러다가 영업이익만 봤다. 영업이익을 30억, 40억 그리고 지난년도 120억, 원래 210억.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숫자 비교를 많이 하시라고 그랬는데 이 영업이익의 비교만 했다면 동아지진은 절대 놓칠 일이 없을 겁니다. 어디게 집에서 항상 이 컴퓨터 앞에 앉으셔서 하는 일은 뭡니까? 여러분 차트만 보지 마시고 뉴스만 검색하지 마시고 지난 3년간의 이익이 꾸준하게 성장했는지를 많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덕 GDS를 봅니다. 제가 또 바로 이 자리였었죠. 여러분과 이익 성장이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대덕 GDS 참 좋은 내죠. 계속 잡히고 있는데 참 좋은 내조도 영업이익이 60억대에서 80억 그리고 지난년도 영업이익은 85억 원래 120억까지 예상되는 종목이었었고요. 지난주에는 지스마트도 잡혔었죠. 지스마트는 20억에 80억이 지난년도는 무려 190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추세적으로 본다면 원래 한 300억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추정이 되는 종목이 지스마트 글로벌이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3천억이 조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예상 영업이익이 과연 잘 나올지는 우리가 기관 수급에서 찾아야 되는데 지금 지스마트는 기관 수급이 안정적으로 들어옵니다. 20에서 60일선에서 계속 거래하시면 되겠고 지난주에 또 ST팜 을 말씀드렸죠. 바이오 기업이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 있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4년도에는 100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었고요. 지난 2015년도에 340억 그리고 지난 연도에 무려 770억이 나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800억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됩니다. 바이오의 평균 PER이 몇 배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지난 몇 년 동안 영업이익이 나오는 종목이 바로 이 자리였었고요. 그 전에 이미 기관 수급 들어오는 이날에 여러분이 3년치 영업이익이 나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종목을 알고 수급 들어오는 이런 날에 미리 거래를 했었어야 됐던 종목이고 지난주에 HB도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이 자리였었는데 신고가 자리는 여기였고 다시 끝난 건 아닙니다. 다음 주에 신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기관 수급도 지금 상당히 많이 좀 들어오고 있죠. HB테크놀로지 이것도 보시면 20억에서 100억이 나오다가 지난 연도에 무려 380억까지 나왔습니다. 원래는 사상 최대치라고 했으니까 400억이 넘을 거로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 한 4천억 정도가 됩니다. 기관 수급 들어오는 거 봤을 때 원래는 아마 400억 이상 나올 거로 보여지고 이번 주의 종목을 보십니다. 이번 주는 지금
반도체 또 OLED 쪽이 대단한데 OLED 쪽은 여러분에게 이미 에이피라 그리고 지난주에 테라세미콘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자 승부주는 바로 비아트론이 됩니다. 비아트론의 영업이익 자 지난 3년 동안을 보죠. 2014년부터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까지는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2015년도에 80억이 나왔고 지난 연도에 영업이익은 140억이 나왔습니다. 올해는요. 올해는 300억까지 자 지금 비아트론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한 자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난 3년간의 이익 성장에 미래 실적이 잘 나오죠.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은 뭐요? 기간 수급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흐름도 좋습니다만 수급도로 역시 실적 잘 나오는 종목군들로 자 꾸준하게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 자 종목을 자, 첫 번째 종목은 비아트론이었고, 자, 두 번째 종목은 연우를 한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우가 60일선에 이제 막 바닥을 좀 다졌네요. 여러분들이 무슨 종목입니까? 화장품 용기 400여 고객에 지금 화장품 용기를 공급하는데 이게 돈이 되겠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2014년도에 120억, 15년도에 자 190억의 영업이 나왔고 지난 연도 250억의 영업이 나왔습니다. 자. 원래는 예상 영업이 한 270억 그렇게 볼륨이 큰 거는 아닙니다만 그걸 넘어설지 예상치를 상회할지는 결국 수급에서 자 봐야 되겠죠. 이번 주에 정배열 다음 주에 정배열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정배열이 만들어지기 바로 직전까지 돼 있고요. 자 보톡스 쪽에 한번 휴재를 봅니다. 휴재는 이번에 재료도 있었죠. 자 미국의 베인캐피탈 자 미국 최대 사모펀드라고 할 수 있는 베인캐피탈에다가 피인수가 됐습니다. 이제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은 이번 주에 그런 M&A 이슈도 있었고 자 그렇습니다만 워낙 휴젤은 워낙 이 실적이 좋았어요. 150억에 170억이 나왔고 지난 연도 영업이익이 무려 630억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840억 사상 최고치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 1조 4천억입니다. 아직까지 바이오 업종 평균 PR에 많이 못 미친다라고 봤을 때 자 휴젤은 좀 더 추가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보시네. 이번 주에 휴젤이 정말 좋았네요. 금요일 캔들은 못 봤는데 금요일 날 윗꼬리 메고 나니까 패턴이 더 안정을 찾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TV를 한번 볼까요? 자 아프리카 TV를 봅니다. 자 60에서는 이제 막 자 회복을 했고 지난 연도 영업이익은 160억, 50억에서 70억 작년에 160억의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지난 연도 영업이익의 볼륨이 상당히 큽니다. 110% 정도나 증가를 했고요. 올해도 예상 영업이익은 210억 정도 사상 최고치를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기간 수급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별이 만들어지고 있고 다음 주에도 아프리카 TV는 여기 보시면 장중에는 꼭 시세를 한 번씩 분출을 하네요. 종가 매매하기 좋은 종목이 아프리카 TV입니다. 다음 주에 윗꼬리를 메우는 종가 관리가 되는 자리에 종가 매매를 한번 자 해보는 걸로 자 하고 자 마지막 종목은 대봉에르스입니다. 지난주에 한번 언급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화장품 원료가 자 원료약품 최근에 화장품 쪽이 이 사드 피해 종목들이 상당히 자 좋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대봉에르스도 주목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마진이 15%가 나오는 원료약품 화장품 원료들은 이 원료약품 쪽은 의외로 마진이 좋은 편이에요. 15% 정도가 나오고요. 지난 연도 영업이익 110억 정도가 나왔는데 30% 증가를 했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13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한 1,300억 정도가 되니까 130억 영업이익에 마진이 한 15%면 이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번 주는 이렇게 비아트론, 연우, 휴젤, 아프리카 TV 그리고 대봉 LS 이렇게 5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난 2주 동안 최승호 파트너의 강의를 함께하면서 이익이 성장하는 종목들이 주가 흐름도 확실히 안정적이고 또 메이저 수급도 양호하게 들어온다는 걸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미래실적주를 찾아보겠습니다. 미래실적주는 예상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종목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종목, 바로 미래실적주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자 이왕이면 지금은 사상 최대 실적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연도도 그랬습니다만 지난 연도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에 이미 영업이 잘 나왔고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 종목들은 거의 올해 사상 최대가 나올 겁니다. 그런 종목만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 종목만 해도 좀 뭐 100개나 되니까 예. 자 그런 종목은 최대한 온라인 강연회 같은 거 할 때 제가 많은 종목들 이번에 또 주말 강연회도 있으니까 뭐 거의 한 50종목 정도는 100종목 중에 여러분 매매되는 종목은 최대한 많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몇 종목은 말씀을 드리죠. 지난주에 자 원익 IPS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원익 IPS를 한번 보죠. 자
지난 요거는 이제 인적 분할이 들어갔으니까 지난 3년간의 영업 이익치는 원익 홀딩스를 보셔야 되니까 그거는 빼고요. 지난 2016년에 280억인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1,140억. 자, 300% 정도 증가하는 걸 봐서 사상 최대 실적으로 자, 볼 수가 있겠죠. 신고가는 계속 깨고 있습니다. 메이저 수급도 잘 들어오고 있고 차트가 조금 지저분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인적 분할하고 난 이후에 아직 매물 소화가 좀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원익 IPS는 기간 수급 들어오는 날은 자, 원익 IPS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테라세미콘 AP가 인적 분할 들어오고 난 다음에 수급이 다 테라로 몰렸죠. 테라세미콘이 상당히 많은 자 수급이 자 몰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 시가총액은 한 3,400억 정도가 되네요. 그러면 한 3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면 되는데 지난 연도 영업이익은 250억 정도가 나왔고 올해입니다. 무려 560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총은 3,400억밖에 안 되는데 무려 영업이익이 560억. 지난 연도에 500% 정도 성장을 했는데 올해 다시 영업이익은 110% 정도가 성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미래 실적이 정말 잘 나오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을 종목을 지난주에 테라세미콘으로 말씀을 드렸고 바로 이 자리에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아직 좋은 흐름을 보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방송을 좀 더 여러분과 진짜 주식 좀 더 먼저 있다면 이런 자리, 이 많은 수급 들어온 날 소개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올선 타고 올라갑니다. 쉽게 끝나는 건 아니고 장중에 음봉이 나오니까 음봉을 바로바로 자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테라세미콘은 계속 쫓아가면서 거래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자 앞서 대봉엔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자 JYP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JYP도 지난 연도에 사상 최고치 실적 트와이스 때문에 사상 최고치 실적을 찍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와이스가 올 6월 달에 일본 가서 또 한 바퀴 확 돌고 오면 사상 최대 실적은 당연하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연도 영업이익이 130%가 자 증가를 했는데 130억이 나왔는데 대단한 것이죠. 그 전에 영업이익이 40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40억의 영업이익이 나왔던 기업이 130억 아무리 트와이스가 대세라고 해도 그렇죠. 엄청난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자,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180억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기간 수급 상당히 잘 들어오고 있죠. 최근에 사드 리스크로 엔터 종목들이 다 안 좋다고 매도 추천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거를 잡아 멀린 건 기관들이죠. 오히려 그렇게 했던 자 물량들을 개인들 거를 기관들이 먹어서 지금 올라가고 있네요. 현재 시가총액이 2,200억에 원래 180억 정도 영업이 나온다면 성장 속도로 봤을 때 PR 20배만 곱해준다 하더라도 그렇죠. 3천억 정도까지도 비싸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죠. 자, JYP 있었고요. 자, 이번 주에는 마이크로 자, 몇 종목 봅니다. 5종목을 한번 보죠. 자, 마이크로 프렌드를 볼까요? 마이크로 프렌드. 자, 보시면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자, 불량 칩을 자, 잡아주는 이 프로브 카드라고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자 불량 반도체 칩을 선별하는 장치인데 이게는 일단 국내는 1위고 글로벌은 4위 업체가 바로 이 마이크로 브랜드입니다. 신고가를 깨는데요. 지난 연도 영업이익은 50억 정도가 나왔었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12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 외국인 수급 꾸준하게 들어왔죠. 이런 종목은 자 종가이 계속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종가 쫓아가면서 계속 종가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 종목이고 여러분들은 이미 이 종목을 거래를 했어야 되는 게 맞죠. 자, 바디텍 매들을 봅니다. 지난 연도 영업이익은 자 120억 정도 자 그리고 190억이 원래 예상이 되는데 무려 50% 정도 성장할 걸로 보여집니다. 역시나 수급이 베이스가 되는 종목군들은 그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큰 수급도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바디텍 그 다음에 애경유화를 보죠. 자 무스프 자 탈산을 생산하는 애경유화입니다. 자, 영업이익의 볼륨을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4천억입니다. 자, 4천억이면 대충 보기에 뭐 400억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지난 연도 영업이익이 무려 750억이 나왔습니다. 750억의 영업이익이 나왔고 올해는 최대 900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00억이면 PR 좀 5배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죠. 아직까지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큽니다만 메이저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어서 수급이 들어온 날 애경유화는 자 그때 자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채를 볼까요? 자 반도체 종목들은 다들 좋습니다. 신고가 자리에 여기 있고 기관들 수급만 돌면 로체는 다음 주 역사적 신고가를 깨리라고 보여집니다. 2015년도에 45억의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280억입니다. 엄청난 영업이익의 성장해서 미래 실적이 잘 나올 종목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까요? 덕산 네오록스를 보죠. 자 덕산 네오록스
자, 5선을 타고 역사적 신고가를 깨고 있습니다. 메이저 수급도 잘 들어오고 있죠. 자, 영업이익을 봅니다. 지금까지 이렇다 할 영업이익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이제 스마트폰 이번에 갤럭시 S8도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OLED가 채택이 됐는데 OLED 채택률이 지금 3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2020년까지 아마 여러분이 쓰이는 스마트폰에 대부분 OLED를 채택하게 될 겁니다. 수요 자체는 계속 늘어나죠. 거기에 자 적색을 공급을 하는 자 적색 발광 소재를 공급하는 게 이 덕산 네오룩스인데 실적을 보죠. 지금까지 이렇다 할 실적이 없었습니다. 20억에서 뭐 30억 정도가 나왔는데 자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자 1분기만 36억, 지난 연도 영업이익만큼 나왔습니다. 올해 무려 12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크게 영업이익이 개선될 거로 보여집니다. 결국 미래 실적이 잘 나올 종목이 지금 수급 들어온 종목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잘 나오는데 사상 최대를 찍을 종목에 수급 거의 대부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만 하셔도 여러분 이런 종목과 이 극장이 너무 좋죠. 실적이 앞으로 잘 나올 종목이니까 수급까지 잘 들어올 종목이니까. 자, 미래 실적주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미래 실적주 중에서도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종목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최승호 파트너 예상 영업이익은 높게 나왔지만 실제로 예상 영업이익을 상회할지 하회할지를 정확히 알 수 있으려면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 바로 메이저 수급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요. 자, 이번 주 메이저 수급주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실제 이 실적주라도 수급이 꼬이면 추세가 거기서부터 무너집니다. 그래서 수급이 잘 들어오는 종목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 실적을 상회할지 하회할지를 우리가 예측을 한번 해보죠. 자, 종목을 한번 봅니다. 지난주에 몇 종목을 수급으로 몇 종목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수급 종목으로 말씀 많이 드린 종목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막 그냥 대충 후루룩 그냥 뛰어넘었는데 카메라 모듈 이제 듀얼 카메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면서 듀얼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고 했죠. 하이비전이 자 원래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잘 나올 거로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아래쪽에 보시면 기관들 수급 있죠. 지금까지 이렇다 할 실적이 나온 건 없습니다. 매년 영업이익 한 30억, 40억 수준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쌍끌이 수급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걸로 미로 짐작하건대 어떻습니까? 예상치는 크게 없고 지난 몇 년 동안 영업이익이 한 3, 40억밖에 안 됐습니다. 시가총액이 1,400억인데 기관 수급 들어온 거 봤을 때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올 거라는 이걸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수급만으로도 실적을 상회를 크게 할 거라고 예상됐던 종목이 하이비전이었고요. 참 좋은 내저도 그랬습니다. 자, 참전 내저도 지난 연도 영업이 80억에서 원래 한 120억 정도 자 들어올 거로 보여집니다만 수급이 들어오니까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실적이 더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보게 되는 것이고, 제주항공도 그렇습니다. 사드 피해로 자 이런 항공주들 여행주들이 다 어려울 거라 생각했습니다만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안 믿기죠. 매년 영업이익이 지금 항공주가 10% 이상 성장한다는 건 안 믿기는데 지난 연도에 580억 올해는 65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자 기관 수급 들어온 거 봤을 땐 650억도 그거보다 더 나오리라고 자 추정이 되고요. 자 이번 주 종목을 봅니다.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삼성전기가 되지요. 삼성전기는 매년 영업이익이 불규칙합니다. 많이 나오면 또 지난 2015년도에 3천억도 나왔었고 지난 연도는 영업이 또 팍 갤럭시 노트 7 때문에 자 이 팍 쭈그러들기도 했었고요. 자 올해도 일단 뭐 대규모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예상치는 명확한 건 없습니다만 아래쪽에 수급을 보죠. 자 엄청난 수급으로 들어오는 거로 봤을 때 지난 연도와 또 영업이익이 90% 정도 가까이 했으니까 원래는 기저효과까지 나오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삼성전기가 오히려 지금은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들을 자 보여주고 있죠. 자 듀얼 카메라 쪽에 자 이쪽은 계속해서 중국 쪽으로 모델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삼성도 이제 듀얼 카메라에 대해서는 아마 채택을 하게 됩니다. 아마 노트 7, 노트 8 정도에서 들어가지 않을까 보여지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도 주목을 해보시고 역시 실적이 잘 나올 종목은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거는 수급밖에 없죠. 수급이 잘 나옵니다. 뚜렷하게 실적 전망치가 높진 않는데도 불구하고 수급 들어오는 거 봤을 때 다른 거 여러분 리포트 안 보셔도 됩니다. 삼성전기는 원래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올 거로 자 예측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요걸 봅니다. 자 대덕전자를 보지요. 대덕전자의 지금 현재 지난 연도까지 영업이익은 한 200억대입니다. 200억에서 300억대까지 자 여기서 항보를 하고 있는데 대덕전자 시가총액이나 볼까요? 시가총액이 4,700억입니다. 그런데 300억이 좀 안 되는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상당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패턴도 좋아요. 그러면 이 수급만으로도 봤을 때 올해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리라고 자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서울반도체를 한번 봅니다.
자, 수급이 들어오는데 지금 3개월째 자,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지난 연도에 570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데 올해는 한번 680억 정도가 나오니까 올해도 한 20% 정도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그 예상치를 상회할지는 자, 혹시 하회할지는 우리가 뭘 알 방법이 없는데 기관들이 들어온 거 봤을 땐 서울 반도체도 실제 그 정도는 나오리라고 자,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AJ 렌터카도 자, 보면 메이저 수급들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원래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리라고는 보여지고 있죠. 이들이 갖고 있는 6만 5천 대 중고차 이거를 매년 15,000대씩 매가를 하면서 아마 올해는 상당히 실적이 많이 나올 거로 보여지네요. 자, 기관 수급 믿고 자, 지금은 실적은 전망치는 뚜렷지는 않지만 수급 믿고는 거래할 수가 있겠고요. 자, 앞서 아까 사람이네이차를 자 봤었는데 외국 기관들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에 130억에 사상 최고치 실적을 찍었는데 올해는 아마도 작년도보다는 훨씬 더 실적이 잘 나오리라고 충분히 수급에서 자,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와 대덕전자 그리고 사람인 HR, AJ 렌터카, 서울반도체 수급으로 앞으로 유망한 종목 기대되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 이벤트죠. 자, 퀴즈 한 번 더 소개해 주시죠. 손현정 캐스터. 네, 앞서 못 본 분들을 위해서 시청자 참여 이벤트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다음 중 로봇 관련주가 아닌 것은인데요. 1번 우리은행, 2번 로보스타, 3번 유진로봇, 4번 DST로봇입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30분께 대박 화분을 증정합니다. 퀴즈 참여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와우넷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이벤트 배너를 클릭하신 다음에 방송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이벤트 참여 기간은 최승욱의 진짜 주식 방송 시작한 시간부터 이번 주 일요일 밤 12시까지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첨자 발표는 매주 화요일 오후 6시에 해당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1% 복리가 꾸준하게 쌓이려면 가장 확률 높은 매매 기준을 CD 주문과 쌍끌이 주문에서 찾는다고 하셨는데요. 실제 사례를 통해서 CD 주문과 쌍끌이 매집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바로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D 주문은 외국계 CD 주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거는 자 디스크레션은 재량껏 이거 알아서 사라라는 거죠. 그래서 물량이 많이 받았는 경우는 거의 집중적으로 삽니다. 주가 수준이 이미 플러스 3% 5%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4%인데도 산다. 그것도 본격적으로 사면 거의 CD 주문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장중에 CD 주문이 딱 들어오면 자 일단 건 외국인이 되겠죠. 그리고 평소에 기간 수급가에 들어온 종목이면 이미 오늘 9시 10분 20분인데도 쌍끌이가 예상되는 종목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전에 이런 감각만 갖고 있으면 9시 20분 이전에 실제 기간 수급가에 쌍끌이가 들어오려면 아무리 빨라야 9시 50분입니다. 그런데 9시 50분이 아니라 9시 20분 이전에도 이미 쌍끌이가 예상되는 종목을 살 수 있는 그런 감각도 결국 CD 주문만 읽어도 자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자, 실제 종목을 한번 자 보시면 자 여기 CD 주문 상태를 한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자, 보시면 한국 콜마랑 콜마 B&H 코스온 이 화장품 관련한 종목을 자 보시면 여기에 외국계 외국인 수급보다 더 많이 들어오고 특히 여기 HB가 있죠. HB 테크놀로지를 지난 월요일 날짜에 보시면 자, 요거는 장 끝나고 난 다음이니까 그렇습니다만 장중에는 실제 외국계가 훨씬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쌍끌이 주문이 들어오면서 자, 요 종목도 자, 충분히 그날 CD 주문과 쌍끌이로 매매가 가능했었던 자, 종목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자, 로체 시스템과 보죠. 화면이 좀 안 보이시나요? 자, 특산 네오룩스 로체 시스템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장중에 외국계와 외국인 기관들 필드를 놓고 보면서 비교를 해보시는 거죠. 외국인 수급보다도 자 기관 외국계가 더 많이 들어오는데 기관들이 평소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쌍끌이가 예상되는 종목을 미리 잡을 때 이렇게 몇 종목을 자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바로 이 종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네, 큰손 차트 들어왔는 종목들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HB를 보죠. 이거는 실제 월요일 날이었습니다. 월요일 날 시간대를 보시면 외국계 기관들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죠. 시간을 딱 보시면 자, 9시 19분, 9시 50분 하루에 6차례가 들어오고 있는데 미리 외국계 자 이거는 월요일 날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실제로 CD 주문과 쌍끌이 주문을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보게 됩니다. 미리 이미 기관들이 들어온 거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HB를 한번 자 보시면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사실 장중에 매매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외국인 수급을 들어오는 게 더 중요하죠. 자, HB를 가지고 한번 보죠. 자, 지난 월요일 날이었습니다. 음봉을 먹고 역사적 신고가 자리에 있는데 이날 6%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누구든 3% 정도에 들어갈 수 있었는 게 외국계 창원을 통해서 이미 아침에 수급 들어오는데 평소에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었죠. 그러면 오늘 외국계는 외국인으로 잡힐 거니까 잠시 후에 기관 수급은 9시 50분에 쌍끌이로 잡히겠구나를 미리 예측하고 HB를 실제로 거래했었던 거고, 이번 월요일 날 공개 강연에 지난 월요일 공개 방에 참여하신 분들은 실제 매매했던 부분이고요. 오늘 보시는 분도 이런 매매는 월요일 날 직접 같이 한번 참여하셔서 매매를 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비아트론 보죠. 화요일 날에 실제 거래했던 종목입니다. 아침에 첫 매수는 외국인은 5,000주가 매도로 잡혔습니다만 그 당시 외국계는 이미 수급이 매수로 들어오고 있었죠. 10,000주씩 들어오다가 14,000주 찍고 30,000주 찍고 40,000주를 찍었어요. 그런데 기관들은 이미 비아트론이 들어오고 있었으니까 자, 보죠. 그날 화요일 날이었습니다. 자, 화요일 날 실제 매매했던 자리는 바로 이 자리였었고, 바로 이 자리였었죠. 60선 넘는 자리였습니다. 기관들이 이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늘 외국계만 확인이 되면 이거는 거의 쌍끌이겠구나라고 예상이 되는데, 자, 외국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기관들은 안 봐도 불문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비아트론이 거의 한 6% 정도 올라갔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상당한 수익을 자, 이날도 낼 수가 있었고, 단순히 외국계만 봤을 뿐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인바디를 봅니다. 수요일 날에 인바디를 한번 보죠. 자, 수요일 날에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인바디는 그날 9% 정도가 급등을 했는데 이거는 이 종목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으셔도 됩니다. 자, 이거는 아침에 딱 봐서 외국계 자, 시리와 쌍끌이만 찾아내면 되니까 아침에 봤죠. 8,000주, 15,000주가 들어오는데 원래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었으니까 외국계만 들어오면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엄청난 수급이 들어왔었죠. 결론적으로 17만 주가 들어왔고 기관들이 4만 주가 들어왔습니다만 이 종목은 늦어도 3% 정도는 매수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게 9%에 끝났으니까 이 종목 갖고 수익이 6% 정도 수익이 가능했었던 경우죠. 외국계만 보셔도 자, 이 종목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어도 충분히 매매가 됐던 종목이고, 자, 마지막 한 종목만 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 이번 금요일주 금요일장에서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가 4%대 올랐습니다. 근데 아침 첫 매수가 7만 주였어요. 그리고 이미 기관들이 들어왔으니까 충분히 쌍끌이가 들어오리라고 예상을 했고 늦어도 2.5% 정도는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아마도 2% 정도, 자, 특별히 먹을 거 없는 장이었습니다만 2% 정도는 가능했었던 게 바로 오늘 점핑 양봉이 나왔었죠. 네,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 얼마든지 1% 기적을 노리는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월요일 날 공개 방송에 한번 참여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렇다면 최승호 파트너 이번 주 일요일 강연회와 함께 다음 주 월요일 무료 공개 방송도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자,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진짜 주식만 소개를 해야죠. 그것도 사상 최대 실적 나올 종목 싹 다 모았습니다. 여러분들 매매하기 어려운 대형주를 빼고 거의 한 50종목을 모아서 그거를 자세하게 자, 지난 3년간의 실적과 앞으로 나올 실적 이 모든 거를 자, 상세하게 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장중 방송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외국계 CD 주문과 쌍끌이 주문 들어오는 종목으로만 장중 매매를 하니까 자, 많은 여러분들한테 아마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금요일 또 밤 10시 진짜 주식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의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를 할 때는 언제나 신중하게 본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서 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승욱의 진짜 주식은 다음 주 금요일 밤 10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